안녕하십니까. 정치문화 김종상입니다. 우리가 행간을 읽으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신문 같은 거 볼 때 그 밖으로 드러나가 있는 그 사실 팩트를 잘 들여다보면 그 실체적 진실과 맥락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인데요.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 기획, 시나리오들이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일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의 힘을 들여다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청와대 민주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문재인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역사에 내 업적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될지 자신들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판사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지금 작업과 기획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이 있으니까 밖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미국에 가서 44조 원을 안겨줬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4대 총수를 청와대에 불러서 오찬을 하고, 또 이호성 정책실장 또 산자부 장관이 5대 재벌들을 불러서 지금 비공개로 또 회담도 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살짝 나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바이든을 만나고 문재인이 돌아와서 곧바로 박지원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바이든한테 문재인이 얘기를 해놓고 난 뒤에 실무적인 부분들을 소상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박지원이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북한과 조율을 하고 그 부분은 설명을 직접 들어봐라 해서 박지원이 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정권은 내년 정권 재창출 또 업적을 위해서 가을에 가장 지금 가능성에 있는 게 남북 간 정상회담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 여기에 어떤 실마리가 조금 미국이 오케이 사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재벌들이 미국에 이번에 선물을 안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 이호승 이 정책실장과 재벌들 간의 이 비공개 회동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 사이에서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신세도 짓고,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안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경제 좀 신경 써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길 걸로 보는데요. 어쨌든 백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을까지 집단 면역을 지금 형성하고, 또 재난지원금 살포하고 경제는 좀 살아나고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으면 내년 정권 창출 이 좌파들하고 전부 똘똘 뭉쳐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작전을 끝으로는 하고 있다. 거꾸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 그리고 유엔 제재 해제 이걸 아마 요구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이 친중으로 자기들 편처럼 있는 걸 북한은 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미국과 더 가까운 척 하면서 자기들에게 도움되는 부분을 해달라는 그런 지금 제스처를 하고 있을 걸로 보고요. 또 북한이 김정은이 처음 집권했을 때도 그랬지만 중국의 압박이나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을 또 조금 보면은 지금 양정철이 들어와서 양정철 또 이해찬이 이재명 쪽에 달싹 붙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재명으로 우리는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문재인의
복심 두 사람이, 정치도 아주 잘하는 이 복심 두 사람이 그쪽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 제스처로 보는데요. 일단은 이재명한테서 홀로 서기의 돌출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별로 시덥잖게 뜨지 않으면은 결국 마지막에 이재명 손을 들어줄 때 문재인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담으면서 그쪽에 힘을 싣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유시민도 최근에 이재명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고 노무현 사이도 지금 그쪽 캠프 여튼 그쪽 성향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요. 양정철도 좀 보면요. 손혜원 전 의원 얘기대로 청와대가 이제 완전히 등을 졌다. 또 김정숙 여사와 갈등설 등도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정철이 지난번 광흥창 팀 해서 문재인 정권을 만든 사람이고 거기 핵심 멤버 13명 중에 지금 관광공사 사장 하는 사람하고 본인 자신하고 2명 빼고 11명은 전부 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양정철은 여러 가지 한 수를 더 내다보고 지금 이재명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 기획, 시나리오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일단 박범계가 정치도 좀 알고 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 권력형 비리 등 해서 사건들을 지금 지우는 작업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이성윤은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밑에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김호수 검찰총장, 라임 옵티머스 변호하다가 지금 검찰총장까지 또 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송영길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작업을 할 테고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거기다가 지금 만일에 문재인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더 큰 것들도 충분히 꾸밀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 또 당 거기다가 입법부 행정부는 이미 벌써 문재인 손아귀에 다 들어갔고 경찰, 검찰, 국세청 또 국정원 해서 4대 권력기관까지 다 장악을 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이 돌풍까지도 저는 문재인 시나리오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지금 또 감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수 중에 하나가 개헌인데 이 개헌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불거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는 국민의힘의 상당수 동조하는 세력도 있고 또 외곽에 있는 지금 김종인 등 해서 이들도 개헌 카드에는 구미가 당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당헌대로 지금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의 동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 부분도 저는 마지막에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2달 연기를 아마 제안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한테 2달 정도의 시간적인 말미를 더 줬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이재명으로 몸을 실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이해찬 또 양정철 이들이 이재명 캠프 쪽으로 몸을 담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